공학 박사가 들려주는 마음 설계의 힘, 오늘은 6번째 시간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는 다룰 줄 알면 유용한 엔진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분노는 우리한테 굉장히 쓸모가 많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잘만 다루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들은 분노가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감정 중에 인간이 가장 최초로 배우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도 기쁨과 마찬가지로 목표와 연관이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표를 없애면 분노도 없앨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이미 분노를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목표를 외면한 것이지 실제로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더 자세한 이유는 책에서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도 분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면을 직접 알도록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기쁨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언제 분노했나? 내가 분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요령은 그 순간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적으세요. 그 떠오르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주 체육관에서 지난주 체육관 친구 A 이런 식으로만 일단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 나중에 이때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지, 이래서 분노했었지 라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일단 분노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요. 분노했던 순간들을 그렇게 단어 위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쓴 다음에 1번 항목이죠. 좌측에 이제 언제 분노했는지를 쭉 쓰시고 가능하면 10개 이상 써보세요. 그리고 그때 다 쓰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순간에 내가 왜 분노했나, 내가 그 분노했던 이유는 뭘까. 근데 분노는 목표가 방해받았을 때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분노했나,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방해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해받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칸을 쭉 채워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분노는 타당했고 어떤 분노는 좀 잘못된 분노였을 수도 있구나, 내가 대상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썼으면 이제 각 한 순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분노한 순간. 자, 분노한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어머니한테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럼 목표가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갑자기 공부도 안 하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노할 목표가 자기 자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목표가 내가 무엇이 목표였는가. 처음에 목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노한 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가 공부를 못하게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그럼 목표는 공부를 한다고, 대상은 심부름을 시킨 어머니가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목표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화가 난 거는 그 타겟은 이제 어머니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더 놀고 싶은, 더 쉬고 싶은 것을 방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했던 그 더 놀고 싶은, 더 쉬고 싶은 그 목표를 이뤄야 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 목표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목표로 갈 거면 여기서 대안은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좀 머리를 식히고 한다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쉬고 싶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방해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시간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많으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점에서 분노한 거는 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방법을 잃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분노한 순간의 목표와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목표와 대상이 맞는가,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다른 대안이 없는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빨리 그 다른 대안을 파괴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안은 내가 그 목표가 방해받더라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를 적는 겁니다. 7번의 예측 부분에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런 내용을 채우기가. 과거에 분노했던 게 너무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대안은 절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대안도 있구나, 그때 내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라고 점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고가 열리는 거죠. 절대 안 돼,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사고를 열고 본인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잘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전 페이지 있잖아요. 이 전 페이지 분노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알아보고 이 다음 페이지 하시는 것을 조금 미뤘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뭐 하루 정도 있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좀 머리를 식히고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사고가 넓어지고 본인의 분노를 좀 다스리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